자기계발이라면 원더스의 앰버서더 잘하고 계시죠? 너무 좀 진지한가요? 아니요. 좋아요. 왜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NGO가 아니라 지금 원더스를 창업하게 되셨는지. 질문이 되게 좋은데 왜 했지? 다른 개발협력 NGO에서 계속 활동을 한 15년 정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잘하고 싶은데 기존에 활동하는 어떤 그 NGO들의 스타일이나 뭐 정책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좀 변화를 시키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NGO에서 속해서 일하는 것보다 새로운 스타일의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진 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창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협력 되게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이런 또 시장 기반의 개발협력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훨씬 더 지속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또 시장 안에서의 이제 빈곤한 분들이 기회를 창출하게 만드는 그런 일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창업을 네네네. 하실 때 기대하셨던 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두 점을 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도 되게 좋으네요. 그 창업할 때는 누구나 그 뭐라죠? 그 바람이 들어가지고요.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을 하죠. 기반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정말 활동가, 개발력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문성만 믿고 그냥 창업을 한 거니까요. 처음에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네, 뭐 활동도 많이 했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조직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렵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막상 해보니까 우리나라 NGO 전체의 그 어떤 구도랄까? 그 시장의 어떤 상황이랄까? 이런 것들이 대형화된 어떤 조직들이 대부분의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이렇게 개발협력 NGO 창업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생각보다는 훨씬 더 그냥 구조적으로 좀 신생 NGO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메디컬한 얘기를 하자면, 자본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한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게 이제 시민사회의 어떤 NGO의 무브먼트잖아요. 그 어떤 자본주의 구조적인 모습을 우리 NGO 판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그렇게 구조적인 모습을 또 재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제 저희 같이 대학생들이 복리 대표님처럼 이제 국제개발 협력 같이 하고 싶어서 모였잖아요. 개발협력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자기개발이라면 원더스의 앰버서더 좀 뭐 휴학하거나 아니면 좀 바로 졸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개발협력 현장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일을 해보는 거를 되게 추천해요. 자원봉사 해보는 거. 개발협력 활동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한 자산을 쌓는 시간일 것 같거든요. 상호관계가 막 되게 뚜렷한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또 은근히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사람들하고 훨씬 더 격없이 뭔가 아주 중요한 그 현장에서 관점을 형성할 수 있어서 저는 강력 추천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영어로 여러 가지 그 활동하고 싶은 분야들 검색하면 자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코이카 뭐 ODA 도서관 이런 온라인에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평가한 자료까지 나와요 다. 이제 그런 거를 하나 쭉 보면은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흐름이나 실제 활동들을 글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이제 철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 많이 좀 읽으시고 그리고 이런 NGO 같은 데서 인턴십이나 자원봉사 같은 거 하면서 앞으로 선배가 될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해보고 뭐 그럴 수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분야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좀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 분야가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 흐름을 일단은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제개발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되게 작잖아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분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개발협력은 뭐 대부분의 삶의 영역을 다루는 근데 이제 그 분야를 두루두루 이 산업에서 어떤 분야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 분야를 정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지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되는지 이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또 다른 질문하는 지역 전문가가 돼야 되는지 분야 전문가가 돼야 되는지
근데 그런 고민이 너무 앞단에서 되게 구체화되면 오히려 더 큰 그림도 못 보고 다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적성에 맞고 잘할 수 있고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하고도 뭔가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선호를 찾아서 방향성을 좁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다 보면요. 뭐 지역 전문가, 분야 전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합쳐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경력이 많아지시는 분들 보면. 또 하나는 정부에서 하는 어떤 그 ODA 프로젝트하고 이제 시민사회가 하는 이 NGO 활동하고는 결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 네, 그건 이제 좀 나중에는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것인지는 좀 정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좀 사심을 담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네네. 돈이 그것도 그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요.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마 뭐 다자기구, 뭐 유엔 기구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받겠죠.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차별이 있을 것 같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얘기 들어보면 어떤 국제기구 유명한 데인데요. 그런 데서 활동하면 뭐 오지에서 활동할 때는 수당도 굉장히 많고 이게 활동하면 연봉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당들이 있어요. 뭐 기본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억대 연봉 좋아하죠. 뭐 그런 수준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NGO는 우리 한국에 활동하는 NGO들도 수준이 좀 달라요. 이제 대형 NGO들은 계속 끌어올려가지고요. 거의 급여 현실화가 다 돼서 기업 수준으로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업들처럼 받을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후원금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보는 눈이 많잖아요. 돈 주는 사람들의 의도도 계속 담아서 돈을 써야 되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대형 단체 몇 개 빼고는 다 굉장히 안정되거나 그거를 충분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주거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개발협력 파트, 뭐 코이카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의 개발협력 파트에서 일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급여를 받죠. 그러니까 개발협력의 급여 수준이라는 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또 관련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비전공자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고 전공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일한다 그러면 본부가 행정 중심적으로 일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한국에서 일하신다면 그런 분야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자원봉사 갔다 왔다 그러면 일단 그런 많이 쳐주는 것 같고요. 현장 활동가가 돼야지 했는데 현장 와서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 그러니까 어떤 타문화에서 자기가 살면서 적응하고 거기서 기여해본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걸 뽑을 때는 많이 뽑힐 것 같고 이 일 자체가 좀 도전적이잖아요. 무슨 일이고 도전적인 일에 대해서 되게 수용성 있거나 그런 태도나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학습력? 모르는 일 배워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원래 알던 일이 없어. 현지 분들한테 배우고 못난 짓도 하면서 막 배우고 배움에 대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잘 같이 어우러지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자기도 한 부분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취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영어 같은 거, 막 기본적인 것들.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선입견을 갖게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건 별로 심정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구나. 뭐 이렇게 그냥 일하시는 우리 원더스 일하시는 분들은 ODA 자격증 딴다고 공부하시는데 사실 그게 뭐 큰 어떤 효력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해서 뭔가 자격증 하나 따면 그 과정에서 또 배우는 게 많이 그런 것도 있으면 준비했구나. 원더스 엠버서더 활동이 아주 좋은 기회가 또 되겠죠? 네, 좋네요. 그럼요. 잘한다. 잘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상 살짝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제 학생들 벌써요? 네, 아쉬우시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이제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좀 겁도 나고 제가 막 사실 정신없이 바빠갖고 오늘 거의 멘탈이 반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우리 원더스가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과 함께 일한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단면으로 볼 수 없다. 누구랑 어우러져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의미도 다시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도전하고요.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죠. 거기에 빗대서 나를 계속 생각해요. 나도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일을 하다가 너무 어렵잖아요. 나 극심하게 가난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콩알만해져요, 진짜. 어디서 강의할 때는 되게 막 멋스럽게 하지만 또 어떤 여러 상황들에 막 부딪히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조여오는 순간들이나 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정말 콩알만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빗대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과 함께 일하겠다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그런 내 나름의 버티고 막 그렇게 이겨내면서 내 기업가 정신을 다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개발 협력이라서 되게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요. 혼자서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버티면 같이 버티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잘 버티고 있으면 누가 또 내가 구멍 내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은 와서 메꿔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이 일을 하다 보면 도저히 아무한테도 설명해봐야 못 알아먹을 만한 기가 막히게 좋은 순간이 있어요. 그런 게 가끔 한 번씩 터져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런 기억으로 버티는 거죠, 또. 얼마 전에 마을에서 이틀밤 자고 왔거든요. 자기 전에 이제 하늘 보는데 거의 전기가 안 들어와요. 뭐 어마어마한 별이 이렇게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 별이, 거기는 1400m 넘는 고지거든요. 커피 마을이라. 몽족 마을이라 그 몽족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 길 한가운데 조그마한 목욕탕 의자 같은 거 꺼내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한참 하늘 보고 있었죠.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일 하는 이 마을하고 이렇게 정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만 행복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다른 학생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 엠버서더들에게 한마디. 엠버서더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이번에도 뽑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다들 좋으셔가지고 대학생들 되게 관심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옛날보다. 요즘은 없어서 없겠지 했는데 그 엠버서더 이름이 대단했어요. 지원하신 분들도 대단했는데 또 뽑히신 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네, 그런 엠버서더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러면 아까 질문한 거 학생들의 자기 개발에 좋은 방법이 1번. 엠버서더 지원하기. 네네. 수고하셨어요. 다 네. 끝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루앙프라방의 메콩강 강변이거든요. 여기 이거 잘 안 보인다. 원더스 사무실이에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언제 귀국하시는지를 저희가 몰라가지고 언제든 오셔도 돼요.